안녕하십니까, 박진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봄 감성돔 낚시에 대한 이야기로 실내에서 진행을 했었죠. 현장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어갈까 했었는데 일단 1, 2번에 이어서 3, 4번 채비의 선택과 채비의 운영까지 실내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봄 감성돔 낚시 채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감성돔 낚시의 채비의 선택, 그 기준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부력이 기본이다. 자, 두 번째는 목줄의 길이는 수심 4m 기준.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감성돔의 CR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줄의 선택. 자, 이 제목 세 가지로 우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부력이 기본이다. 뭐 기준을 둔다면 영어에서 BB 정도면 충분하다. 봄 감성돔 낚시가 이루어지는 내만 깊숙한 곳은 일단 외부 환경, 바람과 파도, 조류 이런 것들이 외해보다는 훨씬 낚시하기 유리하죠. 조용해집니다. 바람도 조금 덜 탈 것이고 조류도 아주 강한 조류보다는 찬찬찬 흐르는 조류가 기본이 될 것이고, 또한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도 조금 작게 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해에서 이루어지는 감성돔 낚시에서 뭐 1호 반유동 채비를 기본으로 사용을 했다면 두세 단계 쫙 낮춰서 제로찌 계열에서 뭐 BB, 한 2B, 3B 정도 이하의 가벼운 채비를 사용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만공 감성돔 낚시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수심대가 뭐 한 4에서 한 8m 선에서 뭐 8, 90% 이상의 낚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곳에서 1호가 넘는 반유동 채비는 채비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자, 이 4에서 8m의 비교적 얕은 수심에서 영호, 제로찌에서 만 2B 정도, BBG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체 포인트 수심이 뭐 약 6m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m가 나오게 되죠. 채비를 캐스팅하고 찌가 수면에 떨어지고 바늘까지의 거리는 전체 수심이 6m니까 뭐 4에서 6m꼴 사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레미트로의 미채비 목줄 길이를 약 4m에 맞춘다 그러면 캐스팅 이후에 찌가 수면에 탁 떨어지고 목줄 4m가 서서히 안정만 되더라도, 채비가 내려가지 않고 목줄 4m만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도 감성돔의 입질층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뭐 빗질을 가지고 반유동 채비를 하더라도 매듭을 바늘에서부터 약 6m에 둘 경우 찌가 수면에 떨어지고 요 2m가 되겠죠. 목줄이 4m니까 요 2m가 내려가는 것은 목줄만 갖고도 입질 에리어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중층 이하에서 미끼가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6m 밖에 되지 않는 수심대에서 1호 정도의 반유동 채비를 쓴다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이 2m는 수중지목으로 툭 떨어지겠지만 목줄 4m가 내려가는 속도는 제로찌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채비가 안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만권 4에서 8m 정도의 얕은 수심대에서는 아주 저부력 채비, 영어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빗지나 또 2B 정도의 채비면 아주 재미있는 낚시, 또 확률 높은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목줄의 길이는 수심 4m가 기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해서 수면에 채비가 닿고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 수심이 약 4m가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4m를 기준으로 4m 이상일 때는 목줄의 길이를 4m에 맞추는 겁니다. 자, 4m를 기준으로 4, 5, 6m가 나온다 그러면 목줄의 길이를 4m 정도로 조금 길게 주는 것이죠. 아까 나왔던 그림에서 저부력 이야기를 했던 그 그림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약 6m 수심이 나올 때도 목줄 4m, 5m 수심이 나올 때도 목줄 4m를 주는 것이 내만권 감성 낚시에서는 아주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수심이 이 4m 이하일 때, 자, 전체 수심이 3m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는 4m를 기준으로 수심에, 이 3m 수심에 목줄 길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포인트를 공략해야 되는데 3m 수심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목줄의 길이를 3m로 맞추고 목줄의 길이를 3m로 맞추고 찌는 거의 고정된 상태로 이 제로찌 같은 경우 저는 이런 내만권 낚시에서 그 나무로 된 이쑤시개를 몇 개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를 저 밑부분에 고정을 시키죠. 밑이나 윗부분에 고정을 시켜서 찌가 움직이지 않고 캐스팅만 되면 목줄만 가지고 당겼다 놨다 견제를 하면서 낚시를 하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수심을 4m로 기준을 해서 4m보다 수심이 낮아질 때는 목줄 길이를 그 수심대에 맞춰서 낚시를 하는 것이 또 한번 확률을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4m 이하의 낮은 수심대에서는 채비를 높은 채비를 쓰려 그래도 그 어떤 수중지와 연결되는 별 의미가 없죠. 따라서 뱅에돔 낚시의 기본 채비처럼 또 수심이 얕기 때문에 3m 수심에서 3m 목줄을 줄 경우 전유동 형태로 채비가 내려가 버리면 금방 미끌림이 생기기 때문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찌를 고정시키든지 아니면 찌 바로 위에다가 매듭을 붙여서 찌가 유동되지 않도록 던진과 동시에 바로 반유동으로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감성돔의 CR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줄의 선택. 자, 목줄 그리고 돌의 위로 원줄이 되겠죠. 우리가 대부분의 낚시인들 감성 낚시를 하면서 원줄은 뭐 2.5나 3호 정도 강하게 쓰고 목줄은 그 1.5, 1.75 원줄과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호수를 선택하는 것이 뭐 기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카본 소재의 목줄이 원줄보다 거의 2배 가깝게 1.7배 정도로 높은 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미끌림 시에 원줄이 손상돼서 채비 전체를 손실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낚시를 자꾸 하시다 보면 원줄의 중요성을 점점점 알게 되죠. 목줄의 두께를 한 단계 높이고 낮추는 것보다는 원줄이 3호에서 2.5호, 2.5에서 2호로 내려갈 때 낚시가 얼마나 꾼이 원하는 대로 채비 운용이 가능해지고 또 채비 조작이 쉬워지는지를 느껴가면서 원줄의 호수를 점차적으로 낮춰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봄 내만권의 포인트에 내리게 되면 거의 갯바에서 한 10에서 15m권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몰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입질을 받는 것들은 몰 안쪽이 아니라 그리고 몰 속은 아예 낚시가 어려울 것이고 바깥쪽에 형성된 이 지역에서 뭐 90% 이상 감성돔의 입질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림에서 보듯이 또 현장에서 낚시를 하던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캐스팅을 하고 채비가 떨어져서 어신을 보고 챔질을 하는 순간 원줄과 목줄 혹은 감성돔이 물고 있는 바늘 그 채비 전체가 이 몰에 바로 붙어버리거나 챔질 후 2, 3초 만에 몰 속으로 들어가서 엉켜버리는 수를 아마 이 몰밭에서 이렇게 낚시를 한다 그러면 3번 중에 2번은 몰을 완전히 피해서 감성돔을 끌어내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감성돔의 CR보다는 현장 상황에 따른 줄의 선택이 맞다고 설명드린 이유는, 자, 낚이는 CR은 40cm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뭐 1.5, 1.25 이로 가지고도 충분히 고기를 낚아내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챔질 이후 곧바로 몰 속으로 들어가서 여유 있게 낚아내기는 어려운 현장 상황을 하고 있다. 너무 몰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는 40cm의 CR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40cm 정도의 감성돔을 걸었을 때 이 정도 줄은 써야 그 몰을 뚫고 어느 정도 약한 강제 지평으로 빼나올 수 있다. 거기에 기준을 두시는 것이 낚은 감성돔을 끌어내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1.5호, 1.75 줄, 또 약한 줄은 아니겠지만 너무 무성하게 펴있는 몰 언저리에서 입질을 받아서 어느 정도 몰을 강제로 뚫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원줄도 1.75, 2호도 쓸 수 있겠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2.5호, 3호 정도의 강한 원줄을 쓰시고, 목줄 또한 1.5줄로도 충분히 낚시를 할 수 있겠지만 2호,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호수도 써서 낚은 입질 받은 고기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 채비가 맞는 채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이 바로 감성돔 CR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원줄과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확률을 높인다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채비를 완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채비의 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몰밭 언저리의 효과적인 공략법. 두 번째는 효과적인 견제의 방법. 세 번째는 몰밭에서의 챔질과 릴링. 자, 몰밭 언저리에서의 효과적인 공략법. 지난 시간에도 조금 설명이 있었죠. 자, 꾸니 선자리에서 낚시를 시도하는데 마치 넌 오지 마라 하고 경계선을 두듯 낚시자리 바로 앞부터 시작해서 약 10에서 15m까지는 몰이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몰의 언저리가 되는 이런 곳이죠. 대부분의 봄내만권 감성돔 낚시에서 이 지역, 몰 언저리가 되는 이 지역들은 감성돔이 가까이 붙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조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를 경우, 좌에서 우로 흐를 경우 우리는 조류 상류에다가 채비를 던지고 몰에 너무 붙지 않게끔 채비가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채비를 따라, 조류를 따라 채비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몰이 끝나는 시야로 봤을 때, 몰이 끝나는 갯바에서 서서 몰 쪽을 봤을 때 몰이 끝나는 이 지점에서 낚싯대 하나 길이 약 5m 되는 곳에 경계선을 임의로 형성을 하고, 또 이 몰 끝나는 자리에서 약 2m, 시야로 볼 때는 물에서는 약간 굴절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낚싯대 하나 길이가 되는 곳을 경계선으로 보고, 또 몰이 끝나는 데서 약 2m, 그 이후 이 3m 공간을 그 이후 이 약 3m 공간을 잘 공략하는 것이 실제로는 물속에서 미끼가 모래 뿌리 쪽에 가장 근접해서 흐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몰이 아주 밴드형을 그리면서 쫙 뻗어 있을 때는 캐스팅 이후에 채비도 자연스럽게 조류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공략하는 데서 크게 무리가 없는데, 가끔 보면 몰이 이렇게 밴드를 그리지 않고 불규칙하게 막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채비가 흘러가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모래 부딪혀서 미끌림이 생기나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곳을 피하게 돼 요렇게 복잡하게 됐을 때 이런 곳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류가 흘러가는 곳, 이 밴드를 향하게 되죠. 자, 물론 이렇게 채비를 흘려서 들어가는 것도 입질 받을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몇 번의 캐스팅에서 편안하게 채비를 흘려서 입질을 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몰이 들어간 부분, 몰이 불규칙하게 형성된 부분에 이런 홈. 자, 우리 감성돔 낚시에서 갯바위 생긴 것만 놓고 본다면 감성돔 낚시에서는 크고 작은 홈통들을 끼고 있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습니다. 민밀한 밴드보다는 내가 선자리 양쪽에 크고 작은 홈통들의 장을 형성되어 있다면 그 홈통, 그 만입부를 공략하는 것은 감성 낚시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자, 이렇게 몰이 펴 있는 모습도 하나의 갯바위라 생각을 하시고 밴드형으로 쭉 가던 몰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형성된다면 몰 모양에 따라 홈통이 되는 이런 곳들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확률이 높은 곳이죠.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흘러가는 조류에 따라 채비를 쉽게 보낼 수 있을 때 입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런 곳은 지류가 살짝 말려서 조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겠지만 물속 환경은 고기들이 머물기 좋은 아주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이 갯바위 주변에 형성된다면 갯바위의 홈통과 같은 느낌으로 몰 주변이 가장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효과적인 견제 방법.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저는 특히 가을철에 좀 견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채비를 낚싯대를 높이 들어서 뽑아주는 방법, 또 살짝 당겨서 매듭의 위치를 보면서 수심을 잃는 미끼의 위치를 읽어가는 그런 낚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봄철에는 수심도 얕게 이루어지고 또 앞에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몰 언저리를 노리면서 견제를 조금만 한 두세 번 하더라도 몰로 채비가 붙어버리죠. 따라서 봄철에는 가을철에 1, 2m씩 채비를 쭉 뽑았다가 넣는 그런 견제를 했다면 봄철에는 3분의 1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짧게 초리대 끝을 한번 탁 치주면 매듭을 사용할 경우 매듭이 한 3, 40cm 정도 착 뽑혔다가 싹 들어가게 되죠. 가능한 쭉 길게 뽑기보다는 짧게 끊어서 탁 치주는 정도. 다시 말해서 물속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채비의 크릴이 바늘에 달린 크릴이 가다가 위에서는 탁 끊어주지만 그게 물속 바늘까지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죠. 마치 살아있는 새우가 뛰듯이 살짝만 움직여준다는 느낌. 주변에 몇 마리의 감성돔이 미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살짝 움직이는 그 파장으로 미끼를 찾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1, 2m씩 뽑아주는 견제보다는 낚싯대만 살짝 튕겨주는 느낌, 살짝 초리대만 당겨주는 느낌으로 찌위에 매듭이 있다면 2, 30cm 정도만 살짝 뽑았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면 채비가 당겨오는 것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서도 많이 들어가 있는 밑밥 크릴 속에서 내 바늘에 달린 미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견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가을철과 다르게 작게 끊어주는 그런 견제 방법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몰바테스의 챔질과 릴링. 자, 고기는요. 고기가 강하게 당길 때 저도 강하게 당기면 터집니다.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감성돔은 뱅에돔과 달리 위협을 느낄 때 여 사이로 막 머리를 박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갯발을 타고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죠. 따라서 챔질 이후에 이거는 모래 완전히 붙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챔질 이후에 고기가 어느 정도 찰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으로 잡는다면 몰 언저리에서 받은 입질이 앞으로 들어오지 않고 몰 언저리에서 나가는 걸 뽑아 올리고 다시 나가는 걸 뽑아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 자리에서 바늘에 걸린 감성돔을 서서히 몰 언저리에서 바닥에서 띄운다는 느낌으로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낚시를 하시다 보면 챔질 이후에 이야 이거는 무조건 오짜다. 나는 이렇게 강하게 차는 고기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순간에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죠.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으로만 당기게 되는데, 고기도 힘으로 차고 저도 힘으로 당기게 되면 고기가 본인이 원하고 싶은, 고기 스스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당기는 힘에 좌우로 흔들리다가 몰밭에 머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몰 언저리에서 입질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바로 몰에 엉킨다고 판단이 되시면, 고기가 찰 때는 조금 낚싯대를 준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좀 내밀어 주셨다가, 또 한풀 꺾이면 그 자리에서 잠깐 뽑아 올리고, 또 뽑아 올리는 과정에 몰에 붙었다고 생각되면 또 약간 여유를 주시고, 몰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단 1, 2m라도 띄워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낚은 감성돔을 몰 위로 올려내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봄 감성돔 낚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패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한 지가 6개월 정도 되는군요. 그 전에 테크니션 방송을 끝으로 약 2년 정도 공백이 있었기에 이번 패 방송은 좀 길게 기간을 두지 않고 이어가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방송을 끝으로 패는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제 중에 병환이 깊은 장기 입원 환자가 계십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신체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가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여러분의 검사 결과 제가 공여자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촬영을 마치고 나면 병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저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오늘 방송을 끝으로 패를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패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하지만 빨리 회복해서 이때까지 다룬 이야기들과 또 다른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갯바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패 일일이 방송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봄은 아주 어복 충만한 행복한 시간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